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주식 투자라든지 각종 경제와 관련된 신문을 읽을 때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다연대수라고 하는, 여기 있는 자연상수 E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의미를 좀 더해볼까 좀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선적으로 어느 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놀부가 은행에 예금을 넣었다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원금의 6%의 이자를 받기로 한다라고 했으면, 일단 100원을 가지고 예금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1년 뒤에는 100원 더하기 100원 곱하기 0.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6원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6개월 단위로 만약에 6% 대신에 6개월 단위로 만약에 이자율을 친다면은, 그러면 첫 번째 6개월은 100에다가 더하기 100 곱하기 0.03이죠. 그 다음 두 번째 6개월은 100 더하기 100 곱하기 0.03 더하기 또 여기 원금이 되어서, 요것이 원금이 되어서 다시 0.03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게 된다면은 원래 우리가 100원에 있었는데 이것을 1년을 갖다가 저희가 만약에 이거 n개로 이렇게 분할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요 1년을 n 등분을 한다고 합시다. 이게 6%인데 여기까지가 6%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 단위로 n년으로 n개로 이렇게 분할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자율을 들어간다 하면은 당연히 100에다가 1 더하기 n분의 0.06에다가 n승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한 번 더 적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n분의 여기 0.06, 그 다음에 n승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n이 그런데 무한히 나누게 된다면은 여기 리미트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값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n이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지금 접근할 때 요 1 더하기, 예를 들어서 여기 n분의 1이 되는 거에서 여기에 n승이 될 때 이걸 우리는 2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요 2라고 하는 것이 2.7 1 뭐 이렇게 땡땡땡땡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것이 왜 2.7 얼마냐 나오느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을 이항 정리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항 정리를 가지고 사용해 주면 이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항 정리를 가지고 이걸 접근을 해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1 팩토리아 분의 1, 2 팩토리아 분의 1 이런 식으로 3 팩토리아 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접근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2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n분의 0.06이죠. 그러면 여기에 0.06이 들어가고 요 분모에도 0.06이 들어가고 그리고 요 곱하기 0.06이니까 결국 2에 0.06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자연대수를 사용한 어떤 복리의 성장률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탄력성하고 관련을 좀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초적인 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하나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하고 잠깐 여기서 좀 메모장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메모장 자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한국의 GDP가 있다고 합시다. 한국의 GDP가 매년 7%씩 성장한다고 하겠습니다. 7%씩 증가를 한다라고 할게요. 상당히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면은 지금 T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리 형태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Y1일 때 1년 후에는 어떤 A에다가 1 더하기 여기 N분의 지금 R에다가 여기에 N승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N분의 R을 했기 때문에 R분의 N 돼서 여기 A에 E에 여기 R승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죠. 그러면 T년 후에는 이렇게 YT 값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 A에 여기 1 플러스 지금 N분의 지금 R 값에 여기 N에 요 T 값이 되어서 따라서 이게 A에 E에 RT 값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매년 우리가 7%씩 증가한다는 것을 이렇게 일반화를 좀 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T년 후에는 여기처럼 A에 E에 0.07 곱하기 T 이렇게 좀 해주면 되는 거죠. 현재의 GDP가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T가 0일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T년 후에는 A 곱하기 2에 0.07의 T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배가 될 때는 우리가 몇 년이 걸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2배가 될 때 몇 년이 걸리느냐면 바로 여기다가 A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없어지면서 바로 이것이 2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2의 0.07이죠. 0.07의 T값이 지금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ln을 취해주게 되면 우리 T값은 0.07분의 이렇게 나오게 되죠. ln의 이 값이 되어서 약 10년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어떤 양에 따른 어떤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됐을 때 여기 수요 곡선이고 요거는 공급 곡선이 되죠. 그렇다면은 수요에 대한 이게 탄력성을 좀 보기 전에 수요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증가하면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동곡선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동곡선은 어떻게 되죠? 음수값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공급곡선은 가격에 따른 우리가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율은 양수값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수요에 따른 우리 가격 탄력성을 지금 볼 겁니다. 이 수요에 따른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물건마다 있죠. 우리가 이게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핸드백이라고 하더라도 백화점에 있는 어떤 핸드백 A라는 회사의 핸드백과 그 B라는 회사의 핸드백의
가격은 천차만별이 되고 심지어는 나라별로도 미국과 우리나라, 베트남, 뭐 일본 이렇게 지금 핸드백의 가격은 천차만별로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화폐 단위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다르게 좀 일어날 수가 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탄력성이라는 것은 단위를 없애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가격에 따른 어떤 물건의 가격의 변동률 분의 수요량에 따른 수요의 변동률을 우리는 수요에 대한 지금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양수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주식 거래에서는 우리가 요 가격이죠. 가격에 따른 가격의 변동률, 다시 말해 종가로 일어나는 건 또는 시가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시가에서 얼마만큼 그 가격 탄력성이 있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느냐 또는 내려갔느냐에 따른 여기는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얼마만큼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거래량이 따른 요 Q 값이죠. 거래량이 따른 거래량의 변동으로 이렇게 해줬을 때 우리는 탄력적이다 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일어나게 되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LN으로 고쳐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P분의 1의 DP는 마이너스에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라운드 값에 여기에 LN의 P 값으로 이렇게 넣어죠. 요거는 우리가 미분을 해주는 값이죠. 미분. 이렇게 되는 거. P분의 D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또 라운드에 좀 LN의 요 Q 값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공급에 따른 가격 탄력성도 나오게 될 텐데 요거는 마이너스 값에 대해서 라운드 LN의 요 P는 그대로고 여기도 라운드의 LN의 요 Q 값으로 이렇게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마무리를 제가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경제학에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수요량이라든지 공급량 또는 가격에 따라서 소비량이라든지 소비가 얼마만큼 되느냐 또 소비가 덜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을 우리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주가에 따라서 얼마만큼 거래량이 많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또는 거래 대금이 많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어떤 수학적인 모델로는 과연 자연대수 E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E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정의를 좀 내리는 부분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요 n분의 1에 여기에 n승이 되었을 때가 바로 2가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요거 복리 형태로 일어나서 진행되는 거며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수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라고 했을 때 1억 원이 있는데 1억 원을 1은 뭐냐면 1%의 예를 들어서 이율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1% 이율을 그걸 초단위, 분단위
분단위, 초단위, 그것보다 더 작게 단위로 나타내어서 그걸 분할을 해서 n분의 n으로 나누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1%를 굉장히 촘촘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구조로 가지게 되면 2로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만약에 1 대신에 만약에 R로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다가 R로 붙여주고 여기다가 R을 곱해주면 되니 여기까지가 똑같이 우리가 치환을 한 거니까 2가 될 거고, 여기에 그러면 2의 R승으로 이렇게 나타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10억을 연이율 20%를 지금 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억에다가 1 더하기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 더하기 이렇게 이렇게보다 이제 이렇게 들어간대. 자 바로 일반화 시킬게요. 10억에서 10억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억 곱하기 2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고, 여기에 10%니까 우리가 0.1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여기에 t를 곱해주면 되는데 10년 뒤면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 약 얼마냐면 10억에다가 곱하기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2.7을 해서 여기 27억 정도가 지금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앞으로 당장은 중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세상에 갔을 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간에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리구조를 가지고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다면 시드머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좀 더 수학적인 냉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